가볍게 알아보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캄보디아 왕국 국가 개황 그리고 기본 상식 알아보기, 이런 내용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최고로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과 약간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네, 캄보디아 역사는 아니에요. 네, 그냥 가볍게 배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답은 앙코르와트예요. 자, 이거 한번 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다음 중 캄보디아 국기에 사용된 색상에 알맞은 의미는 적색, 청색, 그리고 앙코르와트가 있잖아요. 앙코르와트는 당연히 앙코르와트를 상징하는 거겠지만 적색과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뜨거운 태양, 시원한 바람, 투쟁과 강인함, 농업과 환경, 용맹함, 총명함, 혁명과 용기, 평화와 영원함. 다들 그냥 찍으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서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2번이 제일 많지요. 생각하신 대로 2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적색은 크메르인들이 이 투쟁과 강인함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청색은 농업과 환경. 그래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캄보디아 국기가요. 와, 지금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게 지금 1993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국기이고, 정말 캄보디아만큼 근대 이후로 국기가 많이 변경된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는 거는요, 여기 93년도 국기와 여기 48년부터 1970년대 국기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때의 국호도 킹덤 오브 캄보디아라고, 프랑스 식민기, 그리고 일본 식민기, 여러분들께 제일 잘 알려진 그 크메르 루즈 시기, 네, 극단적 공산주의 정권이 이끌었던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 암흑의 시기인 폴포 정권은 요런 국기.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치하에 뭐 여러 국기가 있다가 이 유엔의 언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죠? 그 유엔 과도기 정부 수립을 좀 도와줬던 그 시기에 언탁이라고 하는 그때는 또 아예 다른 국기가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은 이런 모양의 국기. 참 이 국기 변천사를 보면은 격동의 역사, 캄보디아 사람들이 겪은 격동의 역사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 갈까요? 확실히 머리를 세우시니 멋있네요. 네, 제 개똥 철학 그리고 지론 중에 하나가 남자라면은 머리를 좀 이렇게 세워야지 하는 그런 네, 캄보디아가 어디 있는지, 심지어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에 왔는데 캄보디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뿌꾸와 종식이님, 일부러 틀리시는 거 아니에요? A 지역이라니. 자, 캄보디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South East Asia. 네, 동남아시아지요. 아시아에서 동남이지만 여기는 군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 그 군도, 파푸아뉴기니 군도가 있는 지역이고요. B, 정답은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가 인도 아니겠습니까? 인도와 차이나 사이. 그래서 양국의 문물과 그 문명과 문화를 많이 받은 그 지역, 인도 차이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캄보디아는 아세안, 영어로 하면은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세안 지역, 아세안이라고 하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0개국이 있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공부해 볼까요? 실제로 저희 아내가 캄보디아 사람이잖아요. 캄보디아 여권을 갖고 있으면은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들끼리 무비자로 여행을 떠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아내는 이 아세안 지역에서 굉장히 편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볼까요? 라오스, 베트남, 요즘 들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베트남이 캄보디아의 옆에 있고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일랜드,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번에는 아까 그 아세안 10개국에 나왔던 캄보디아의 그 위치, 캄보디아의 전도, 25개 주라는 많은 주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 지역은 여기 시엠립과 푸놈펜 그리고 시아누크빌일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어디 가보셨나요? 북과 종식이님, 저는 시엠립밖에 안 가봤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15년이나 지냈는데 아직 안 가본 지역이 있어요. 캄보디아 최대 항구가 어딘가요? 네, 앤들리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최대 항구 여기 아래에 있는 시아누크빌. 깜폿. 자, 깜폿 한번 적어볼까요? 깜폿이라 하면 깜폿과
까앱을 같이 써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지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캄보디아 해안 휴양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해안 휴양 지역은 시아누쿠빌인데, 이 지역이 중국인들이 왕창 투자를 하면서 환경이 너무 중국과 같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요즘에 배낭여행객들이나 휴양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은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시아누쿠빌보다 저는 요즘에 캄뽀까앱에 놀러 가라고 추천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니까 어디 함부로 가라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네. 하지만 뭐 이게 좀 잦아들고 캄보디아 와서 바닷가에 놀러 가고 싶은데 우후 신나게 노는 이런 바닷가는 캄보디아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양하고 싶고 힐링하고 싶고 하루 그냥 책 보면서 좋은 경치 보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 바닷가를 바라보고 싶은 그런 베란다 휴양. 실제 저 까앱에서 베란다라고 하는 유명한 숙소가 있거든요. 그런 휴양을 꿈꾸시는 분들은 캄뽀까앱을 추천해 드려요. 어딜 가나 중국인들이 많군요. 시아누쿠빌 꼬롱섬에 갔다 왔어요. 바탐방은 우야입니까? 아, 제가 예전에 바탐방 여행 갔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자, 바탐방. 사실 우리 바탐방이라고 하지만 크메르어로 제대로 말하면은 바탐방이 아니지요. 바탐방. 쌤 수업할 때 수강생이 좋아하겠어요. 아, 이런 칭찬.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지요. 자, 이 정도로 푸놈펜 전도를 그만 보도록 하고요. 라면 산호님, 캄보디아 사람들 태국 사람 싫어하지요. 베트남 사람 싫어하지요. 태국은 어떤가요? 전 세계에서 주변국들끼리 사이가 좋은 나라가 거의 없듯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 아픈 역사 속에서 서로에게, 그리고 캄보디아를 힘들게 한 태국과 베트남을 다들 싫어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게 뭐지요? 네, 이번에는 우리 공부 아주 그냥 캄보디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배워보는 그런. 부엉아 나야님, 태국어랑 캄보디아 언어랑 비슷한 발음들이 많습니다. 네, 아주 많아요. 뭐 실제로 뭐 숫자나 아니면 달 같은 경우 1, 2, 3, 4, 5월 메까라, 꼼페아, 민니어, 메사, 오서피어 이런 달 이름. 캄보디아 면적은요 181,035 남한의 1.8배 정도의 면적입니다. 커요. 캄보디아가 거의 뭐 한반도를 합쳐놓은 것보다 약간 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리고 푸놈펜의 면적은 678제곱킬로미터.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 알려드리면은 제가 그럼 과연 서울은 얼마나 될까 해서 찾아봤는데 서울의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에? 그러면은 서울보다 푸놈펜이 크다고? 하지만 서울은 대부분의 면적이 도심화가 진행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푸놈펜의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678제곱킬로미터에서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 도시화가 진행되고 나머지는 뭐 벌판과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것이 곧 도시의 면적은 아니다. 자, 전체 인구는요 1625만 명. 자,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땅의 2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한 3분의 1 정도. 푸놈펜은 220만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제대로 안 된 사람까지 합치면은 아마 300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생긴 데인지. 아까 제가 푸놈펜에서 정말 개발이 된 데는 10분의 1, 5분의 1에 불과하다 했는데 여기서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 정도네요. 도심화가 진행된 그런 지역은 딱 요 정도, 요거보다 작다고도 할 수 있겠고, 전체 면적에서 도심화. 이쪽 외곽으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한 요 정도 되겠고요. 현재 한국 교민은 약 10,000명 정도. 그런데 지금 요 지도에서 나타내지 않은 지역이 이쪽에 러비어아임이라는 지역까지 얼마 전에 또 푸놈펜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푸놈펜의 면적은 아마 아까 조사해드렸던 것에 비해서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푸놈펜 중심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네모친 부분 있죠. 이 네모친 부분보다 더 우리나라 뭐
중구, 그 종로 이렇게 보면 한 요 정도의 요거보다 더 작게, 요거보다 더 작아요. 요거보다 더 작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여기에요. 여기 왕궁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프놈펜 길거리의 모습은 대부분 이런 뷰입니다. 자, 다음 크메르 맞아요. 크메르 캄보디아가 크메르어라고도 하고 크메르족이라고도 하는 그 말이 곧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 민족 구성 크메르. 베트남인이 많이 있지만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인들은 자신의 신부를 좀 속이는 편입니다. 중국인이 1%면은요 1500만 명 중에서 1%를 계산하다면은 15만이 될 텐데 15만 명?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고서 바로 뉴스 검색을 해봤는데 2018년 9월 뉴스에 현재 한 21만이 있다고 나왔어요. 기타 종족, 짬족이라고 하면은 이 왼쪽에 보이는 이런 그 이슬람족, 그리고 한국인은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약 1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캄보디아 이 정치에 대해서도 좀 볼까요? 캄보디아는 이펀 군주국으로 캄보디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점들. 이펀 군주국이에요. 당연히 땅을 사지는 못하지만요. 전부 다 국가 소유는 아니고 국가 원수는 국왕이지만 대부분의 그 정치는 훈센 총리가 하고 계십니다. 국가 원수는 노로돔 시아무니 국왕, 정부 수반은 훈센 총리가 하고 있고 캄보디아 국민당, 이 캄보디아 국민당은 CPP라고 하는 캄보디아 국민당 소속이십니다. 자, 그래서 경제를 좀 보면은요, 캄보디아 경제 GDP는 245억 달러 많이 오르고 있고요. 1인당 국민 소득을 보면은요, 2018년 기준으로 1509달러,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2018년 기준으로 1509달러니까 우리나라의 약 20분의 1 정도 되는 국민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캄보디아의 근데 하나 희망적인 것은 굉장히 인구 피라미드를 봤을 때 나이대가 어리고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수치상으로 7%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때가 국제 금융 위기였기 때문에 2011년 이후로 계속 7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보면은요 7%씩 성장을 하면은 10년 후에는 2배가 됩니다. 자,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을 보면은요 공제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관광, 농업, 금융, 해외 원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국내 들어와 보면은 특히 프놈펜 시아누쿠빌 들어와 보면은 건축이 어마어마해요. 자, 아까 전에 캄보디아 화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화폐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캄보디아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왜냐고요? 달러랑 리엘을 통용을 해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동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갑을 보면은요, 지폐만 가득합니다. 미화 달러를 그대로 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래서 정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달러를 주화폐로 쓰고 리엘을 거스름돈처럼 쓰는 그런 느낌이 나지만 실제 로컬 경제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캄보디아인들 상대로 학비를 걷는데 학비의 80% 이상이 리엘로 거치고 재래시장에서는 다 리엘화를 쓰고 있습니다. 5년 전, 10년 전에는 달러가 훨씬 더 많이 통용이 됐지만 점점 더 정부에서 리엘을 장려를 하고 있고 이거는 당연한 거지요. 근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달러를 많이 선호를 한다. 네, 그래서 캄보디아 돈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5,000리엘, 1,000리엘. 자, 4,000리엘이 1달러 약 1,200원 정도 하니까 요거 4개가 1,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리엘, 100리엘, 그리고 요거는 1,000리엘 신주화. 과거가 이렇게 생겼고 계속해서 신주화를 찍어내는 데는 정말 앞장서는 나라예요. 5,000리엘짜리 신주화. 여기 계신 분이 시아누쿠 전 국왕.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 이거는 15,000리엘인데요. 어떻게 된 게 지폐에 15,000리엘도 있습니까? 시아누쿠 국왕이 즉위 15주년, 시아누쿠 국왕의 즉위 1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15,000리엘짜리 주화가 아니죠. 지폐. 리엘 최고액권 아마 10만 리엘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 캄보디아의 종교. 우선 여기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2.1%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요거는 수상가옥에 지어진 그런 교회 같은데 기독교가 1.3%,
그리고 기타 종교들도 존재를 하고요. 다음, 자, 요건 오랜만에 잠깐 퀴즈 한번 내고 가겠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시차는 3번. 아, 너무 쉽나봐요. 다들 3번을 잘 맞추셨네요. 현재 캄보디아 날씨는? 아, 지금 우기 아니에요. 지금은 정답은 건기 한복판. 지금은요, 리얼 건기입니다. 우기가 명암도 못 내미는 그런 리얼한 건기예요. 뒤를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리얼한 건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3월, 4월 1년 중에 최고로 더울 때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빠방. 그래서 캄보디아는 크게 두 개의 계절로 나뉘고요. 작게는 4개의 계절로 나뉘는데 3월부터 5월까지는 건기 중에서 더워요. 6월부터 8월까지는 우기이고요. 9월부터 11월까지는요 본격적인 우기이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건조하면서 좀 시원합니다. 그나마 좀 괜찮게 여행할 수 있는 시기가 11, 12, 1월.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만들어준 송송쌤 너무나도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안녕.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